불안한 당신에게 11번째 사례입니다. 이 수기는 재밌는 어두로 시작을 하셨어요. 나는 어떤 여인을 찾고 있다. 그 여인을 15년 동안 찾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약간 궁금증을 주시게 되셨어요. 이 여자분이 쓰신 건데 왜 여인을 찾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한번 읽어보게 만듭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소개로 결혼을 하시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소개해 주신 남편이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술을 마시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다정다감하다고 하는데 술 마시기 시작하고 거의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뭐 다하지 않으시고 자꾸 바깥으로만 도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참기도 열심히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아버지가 소개하신 분이다 보니까 친정에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속을 끙끙 앓으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셨던 것 같아요. 뭐 견디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시고 그러다 결핵까지 걸리셨답니다. 결핵 걸리시니까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정신도 너무 힘들고 그 결핵약으로 간까지 나빠지셨대요. 이런 그야말로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우울해진 상태에서 결핵으로 신체적으로 안 좋아졌고 또 약으로 먹다가 간까지 나빠져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죽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제는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공황이 오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응급실도 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공황을 겪고 나니까 사실은 그 공황 속에서 내가 우리 소중한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구나. 4살이셨대요. 4살.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안기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하답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분이 원래 우울이 오셨잖아요. 남편하고 잘 못 지내시면서 힘들어서 우울이 오시고 거기에 무슨 폐결핵까지 오셨고 간까지 나빠지니까 공황까지 오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이후에 정말 집안에서 어떻게 조금만 나가도 힘들고 집에 있어도 힘들고 하여튼 내가 꼭 죽고 싶었는데 뭘 이렇게 불안해할까 하는데 그 불안 속에서도 계속하고 정작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남편하고 사이는 안 좋고 그러면서 점점 사이는 멀어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셨고 이러면서 응급실도 자꾸 방문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드디어 정신과 선생님을 찾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선생님한테 아무하게도 친정에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자꾸 얘기하고 풀기 시작하면서 정말 회복이 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뭘 찾고 있느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누굴까요? 15년 전에 밝고 건강했던 나. 그때의 나를 오늘도 찾고 오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아주 멋있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사람들이 공황에 있으면 예기불안. 앞으로 또 이런 게 오면 내가 어떡하지 하고 앞으로 올 일을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쓰셨냐면 예기안심이란 이분만의 용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예기불안을 예기안심으로 바꾼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도 잘 지낸 적이 있었다. 나는 참 건강하고 밝게 지낸 적이 있었다. 나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 지금은 안심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안심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서 예기불안을 예기안심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기를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신과 선생님이 사실은 또 굉장히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바꿔서 예기 안심으로 하는 태도가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걱정하고 불안에 시달리고 예기 불안 때문에 힘들 하시는데 예기 불안이 아니라 예기 안심을 하신 이분의 어떤 지혜에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어떤 게 힘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 정신과 선생님이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스트레스,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 직장이 주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좀 정리해 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이분은 사실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과 여러 가지 집안의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감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기 전에 우울증이 먼저 오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울증이 온 상태에서
결핵도 생기고 그다음에 간의 문제까지 생기면서 신체적인 것이 완전히 컨디션이 다운된 상태로 지내다가 거기서 공황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공황장애를 앓다가 우울증이 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황이 먼저 오시는 분이 많아요. 공황이 오셔가지고 그 공황을 오랫동안 앓다가 우울증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황이 이분처럼 2차적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과 우울증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분이 도대체 공황이 먼저인지 우울증이 먼저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뭐 여기 책에는 한 30%, 저희가 볼 때는 한 50% 정도까지 공황과 우울증은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다행히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거든요. 우울증에서도 세로토닌 계통, 또 노에피닌 계통의 어떤 약을 쓰는 것들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지 어쨌든 비슷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거고, 그 치료 기간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서 맡기고 마음 놓고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내 상태가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힘드셨을까 가만히 보면 너무 힘드시고 우울증이 온 상태에서 이분이 병원에 언제 가셨을까요? 내가 힘들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뭐 너무 몸이 피폐해졌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가신 게 아니에요. 결국 공황이라고 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증상이 오실 때까지 견디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왔을 때 치료를 받으셨으면 이 공황이 터져서 올 때까지는, 그렇게 큰 증상이 올 때까지 과연 내가 병을 더 키우신 게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일 때 치료를 받으셨으면 공황이 오지 않고도 치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공황이 오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다행입니다. 공황이 와서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힘든 감정들, 불안이든 우울이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조금 잘 평상시에 알아차려 보시고, 그 감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감정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정말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이든 불안이든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와 기능을 보시고, 아, 이것들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십니다.